천회희입니다. BOE 품질관리부 시니어 매니저로 7년을 일했어요. 칭화대 재료공학과를 나와서 중국 OLED, 굴기의 핵심 인력으로 뽑혔죠. 특히 애플 프로젝트를 전담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것들입니다. 11조 원이 어떻게 허공에 사라졌는지, 왜 한국을 이길 수 없었는지, 그 처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회사 전체가 들썩였어요. 회의실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마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천회희, 들었어? 품질팀 후배의 리밍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뭘? 애플이랑 계약됐대. 아이폰 15 OLED 납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해낸 겁니다. 10분 후 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왕 총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왕 총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BOE가 마침내 애플 아이폰 OLED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회의실이 터져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옆에 있던 리밍이 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해냈어요, 선배. 드디어 삼성이랑 붙는 거예요. 저도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거든요. 왕 총재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3년 안에 삼성을 넘는 것입니다. 3년.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회의가 끝나고 품질관리팀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장 장하오가 저를 불렀어요. 천회희, 이번 애플 프로젝트 내가 품질 총괄 맡아라. 저요? 내가 7년간 쌓은 경험이 필요해. 애플 기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 알겠습니다. 대답은 담담하게 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애플 프로젝트 총괄 맡았어. 정말. 축하해요. 3년만 기다려. 승진하면 상하이에 집 사줄게. 아내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BOE의 역사를 되짚어봤어요. 왜 우리가 애플을 따낼 수 있었는지 근거가 필요했거든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디스플레이 시장은 한국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LCD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죠. 하지만 우리 중국은 다른 전략을 썼어요. 정부가 나섰습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죠.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 투자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중국이 LCD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어요. 한국은 손을 들고 LCD 시장에서 철수했죠. 이게 바로 중국의 힘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직접 목격했죠. OLED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LCD와 OLED는 기술 난이도가 달랐어요. OLED는 유기물을 다루기 때문에 훨씬 섬세한 공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333 조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봉 3배, 계약 기간 3년 보장, 차량 주택 자녀학비 3대 혜택. 이 조건으로 한국 삼성과 LG에서 핵심 인력 100명 이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술자들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애국심 때문인지 회사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지. 하지만 돈 앞에선 결국 무릎을 꿇었죠. 첫 번째로 온 사람이 김 부장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5년간 OLED, 기판 설계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도착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갔어요.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나온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김 부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어딘가 공허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차피 돈 받고 온 사람이니까. 김 부장을 시작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박 과장, 이 차장, 정 부장. 그들은 각자 삼성과 LG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삼성의 두뇌를 통째로 가져온 거잖아.
한 달 뒤 왕 총재가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한국과의 OLED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기술팀장 류이가 대답했어요. 2년 전 격차가 91.9%포인트였는데 지금은 59.1%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왕 총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속도면 3년 안에 따라잡는다. 저도 동의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유에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천회의, 한국 기술자들 관리 잘해라. 그들이 핵심이야.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장. 그 사람 머릿속에 삼성 10년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 유에이의 말에 저는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으로 데려왔으니 돈값은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그들의 지식만 빼내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애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생산 라인과 품질 검사실을 오갔어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별도동에 배치됐습니다. 보안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감시하기 편하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김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OLED 증착 공정에서 균일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삼성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김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그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매뉴얼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매뉴얼에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요?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10년을 해야 손에 익는 것들이 있어요. 온도, 습도, 압력, 미세한 차이를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느낀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장인 정신 타령인가 싶었죠. 김 부장님, 저희가 연봉 3배를 드린 건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김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첫 매니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불쾌함이 치밀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당신들을 데려온 건데, 저는 김 부장이 일부러 정보를 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팀장 장하오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비협조적입니다. 핵심 노하우를 안 알려주려고 해요. 장하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서에 기술 전수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요. 압박을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 내가 알아서 해.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주간 보고서를 상세하게 쓰라고 요구했어요.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작은 실수에도 지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매니저님, 한국 기술자들이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해서 생산 라인으로 갔어요. 한국 기술자 서너 명이 증착 장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열심히 조정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돌아봤어요. 아, 첫 매니저님. 증착 균일도를 잡아보려고요. 장비를 만지고 있었던 건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굉장히 섬세했어요. 여기를 0.3도만 올리고 압력은 0.0이 낮추고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매뉴얼에도 없는 수치들을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30분 후 김 부장이 손을 댔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겁니다. 박 과장이 시험 가동을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균일도가 15% 개선됐어요. 그제야 김 부장이 말한 의미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노하우. 10년을 해야 몸에 익는 감각.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시간 문제야. 저 기술도 데이터화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과 마주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김 부장이 멈춰 서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첫 매니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뭔데요? 왜 우리를 데려왔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기술 때문이죠.
기술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은 전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못 옮깁니다. 문화요? 삼성에서 15년을 일하며 쌓인 것들. 왜 밤새워서라도 품질을 잡아야 하는지, 왜 0.01%의 불량도 용납하면 안 되는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말을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돈 받고 온 주제에 무슨 잔소리냐고.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곧 알게 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애플 납품 계약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품질 검사실에 박혀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장비도 최신형이었고 원자재도 최고급으로 썼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매니저님, 수율 데이터 나왔습니다. 품질팀 후배의 리밍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얼마야? 32%입니다. 32%?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계산 다시 해봐. 3번이나 확인했어요. 리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으로 달려갔어요. 증착 장비, 봉지 공정, 검사 라인을 모두 점검했죠. 문제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유기물 증착 균일도가 안 나왔어요. 봉지 공정에서 미세한 수분이 침투했고 화소 불량률이 예상의 2배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기술팀장 류에이를 찾아갔어요. 유 팀장, 수율이 32%밖에 안 나와요. 원인이 뭡니까? 류에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분석 중이야. 장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뭔데요? 공정 최적화가 안 된 거지. 공정 최적화요? UA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삼성은 같은 장비로 90%를 찍고 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90%요? 정확히는 91%. 어떻게 같은 장비로 그게 가능합니까? UA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알면 우리도 90%를 찍고 있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2% vs 91%. 같은 장비, 같은 원자재, 심지어 삼성 출신 기술자까지 데려왔는데. 왜? 며칠 후 왕 총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율이 왜 이 모양인가? 왕 총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UA가 보고했어요. 초기 단계라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6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왕 총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플 납품 일정이 6개월 후야. 60%로는 물량을 못 맞춰. UA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총재님, 한국 기술자들을 더 활용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왕 총재가 저를 봤어요. 그래, 그들에게 압박을 줘. 돈값을 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부장을 찾아갔어요. 김 부장님, 수율이 32%입니다. 삼성에서는 초기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40% 정도였죠. 그럼 우리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3개월 만에 70%까지 올렸습니다. 3개월에 70%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김 부장이 말했어요. 24시간 라인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축적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을 미세 조정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김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분석 능력이에요. 분석 능력이요? 삼성에는 10년 넘게 OLED만 연구한 엔지니어가 수천 명이에요. 데이터를 보고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반박했어요. 우리도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당신들도 있고.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몇 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건 2년 전 기술이에요. 삼성은 그새 또 발전했을 겁니다. 그 말이 찜찜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그 후 한 달간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24시간 라인을 가동했고 데이터를 쌓았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밤낮 없이 투입했죠. 한 달 후 수율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첫 매니저님, 결과 나왔어요. 리밍이 달려왔습니다. 얼마야? 38%입니다. 38%? 저는 멍해졌어요. 한 달간 죽어라 일했는데 고작 6%가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삼성은 어땠을까? 저는 몰래 정보를 입수했어요. 삼성 수율은 92%였습니다. 32% vs 91%에서 38% vs 92%.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율이 정체된 지 2달째였습니다. 그때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어요. 첫 매니저, 애플 품질 검수팀이 다음 주에 옵니다. 팀장 장하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음 주요? 예정보다 한 달 빨라. 왜요? 삼성이 먼저 샘플을 보냈대. 애플이 비교하려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수율이 아직 40%도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비상이 걸렸어요.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가장 좋은 제품만 골라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총동원됐어요. 김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첫 매니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샘플로는 애플 기준 통과 어렵습니다. 왜요? 다이내믹 아일랜드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아이폰 상단에 있는 홀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정밀도가 애플 기준에 못 미쳐요. 저는 다급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설명으로 안 돼요. 삼성에서는 그 공정만 3년을 잡았거든요. 3년이요? 네.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저값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3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애플 검수팀이 도착한 날, 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검수팀장 마이클은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소나기 힘이 엄청났습니다. 첫 매니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클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기대한다는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수실에 들어가자마자 마이클이 현미경부터 꺼냈어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샘플 먼저 보죠. 저는 가장 좋은 샘플을 건넸습니다. 마이클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5초, 10초, 30초.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장자리 처리가 불균이라네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초기 샘플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개선될 겁니다. 마이클이 다른 샘플을 집었어요. 이건요? 다시 현미경.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매니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삼성 샘플입니다. 화면에 확대된 이미지가 떴습니다. 가장자리가 면도칼로 자른 것처럼 완벽하게 깔끔했어요. 그리고 이건 BOE 샘플이고요. 우리 샘플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 상태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3개월 더 드리죠. 개선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3개월이요? 네. 그 사이에 삼성은 먼저 양산에 들어갑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삼성이 먼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마이클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뭡니까? 플러스 모델은 화면이 더 크잖아요. 그건 더 어려울 겁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검수실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삼성은 이미 90% 수율로 양산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 승인도 못 받았어요. 그날 밤 왕 총재에게 보고했습니다. 총재님, 애플 승인이 3개월 연기됐습니다. 뭐, 왕 총재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삼성은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 총재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한국 기술자들 뭐 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자를 데려온다고 기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삼성의 90%는 한두 사람의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1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그 시스템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애플 검수 탈락 후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같은 장비, 같은 재료, 심지어 삼성 출신 기술자까지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저는 생산 라인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공장에 장비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어요. 김 부장이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님도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님, 하나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뭔데요? 왜 안 됩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 부장이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매니저, 삼성에서 15년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데요? 기술은 빙산이에요. 빙산이요? 보이는 부분은 10%예요. 장비, 재료, 공정 조건.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90%는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요? 10년간 쌓인 데이터, 수만 번의 시행착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경험. 이건 돈으로 못 사요. 저는 반박했어요. 데이터는 복사할 수 있잖아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해도 해석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김 부장이 모니터를 켰어요. 여기 수율 데이터가 있어요. 어제 30%, 오늘 28%. 왜 떨어졌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는 이 데이터만 보고 원인을 찾아요. 온도가 0.2도 올라갔네. 습도가 3% 변했네.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했어요. 저도 15년 했지만 제가 아는 건 기판 설계뿐이에요. 증착, 봉지, 검사. 각 공정마다 그런 전문가가 수백 명씩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문화요. 문화요? 삼성에서는 불량이 나오면 다 같이 밤을 새워요.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가요. 우리도 야근 많이 하잖아요. 야근이 아니에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책임감이에요. 내가 만든 제품이 내 이름을 걸고 나간다는 자부심. 0.01%의 불량도 용납 못하는 집착. 그게 삼성의 DNA예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때문이죠. 연봉 3배. 솔직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후회합니까? 김 부장이 창밖을 봤어요. 처음엔 안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매일 후회합니다. 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첫 매니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려? 이렇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거라는 걸. 애플 검수 탈락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재검수 날이 왔어요. 이번엔 수율을 45%까지 올렸습니다. 다이내믹 아일랜드 품질도 개선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마이클이 검수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삼성보다 3개월 늦었지만 일단 조건부 승인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단, 수율이 이 상태면 물량을 못 맞출 겁니다. 목표치를 조정해야 할 것 같네요. 목표치요? 원래 500만 대였죠? 200만에서 300만 대로 낮추세요. 500만 대 목표가 300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최대치가. 왕 총재에게 보고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500만 대를 300만 대로? 반토막이 났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그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화면이 더 커서 난이도가 높아요. 왕 총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정리해. 예? 쓸모가 없잖아. 돈만 축 내고.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총재님, 그들이 없으면 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300만 대도 못 채울 거잖아. 비용이라도 줄여야지. 왕 총재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퇴직금도 줄 필요 없어. 계약서에 성과 미달 조항 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33 조건으로 데려와 놓고 1년 만에 퇴직금도 없이 쫓아내라고요? 다음 날 저는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어요. 김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저를 봤어요. 해고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상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체념한 듯한 담담한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뭔데요? 저희를 왜 데려왔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술 때문이죠. 기술을 얻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무슨 말입니까? 삼성을 떠날 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1년이면 돌아올 거라고. 왜요? 중국은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는 거라서요. 하지만 사람을 샀다고 기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김 부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첫 매니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삼성이 강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존중이에요. 존중이요? 엔지니어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실패해도 기회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쓸쓸했어요. 여기선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였죠. 김 부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도구. 그래요. 저는 그들을 도구로 봤습니다. 연봉 3배 줬으니까 돈값하라고. 기술만 빼내면 버려도 된다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진짜 기술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일주일 후 한국 기술자 100명이 모두 떠났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그들이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김 부장이 창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버스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율은 40%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아이폰 15 기본형 납품량은 목표의 절반인 200만에서 300만 대에 그쳤죠. 플러스 모델은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삼성은 어땠을까요? 아이폰 15 시리즈 전체 패널 점유율 91%,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모든 모델을 삼성이 공급했어요. 우리 BOE는 기본형의 일부만 겨우 납품한 겁니다. 그런데 왕 총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 왕 총재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촨 성청도에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 투자 규모는 630억 위안. 630억 위안. 한화로 11조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11조 원이요? 지금 상황에서요? 재무 담당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왕 총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에도 OLED를 넣는다고 했어. 맥북도 그 다음이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플의 OLED 확장은 새로운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총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야? 왜 스촨입니까? 왕 총재가 저를 봤어요. 땅값이 싸고 정부 지원이 많아서야. 하지만 스촨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15년 전 대지진으로 8만 7천 명이 죽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 총재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었어. 지금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율 40%도 못 올리면서 11조 원을 더 쏟아붓는다고? 그게 해결책일까? 투자 발표 후 한 달 뒤, 더 나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첫 매니저, 큰일 났어요. 리밍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왜? 미국 ITC가 우리를 조사한대요. ITC요? 국제무역위원회요. 삼성이 우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이 고소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BOE가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 특히 아이폰에 사용된 모든 OLED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이게 사실로 인정되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 총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법무팀, 대응 방안 보고회. 법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한 게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재판에서 싸우든지. 왕 총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합의하면 얼마야? 최소 수천억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어요. 11조 원 투자에 수천억 원 합의금. 돈이 마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닌텐도가 차세대 게임기 OLED 패널을 삼성에 맡겼다.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도 삼성을 선택했다. 모두가 우리 BOE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ITC 조사 때문이었어요. 특허 소송 리스크가 있는 회사에 누가 발주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삼성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부재, 그게 진짜 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돈으로 빼오고 기술을 베끼고 다 쓰면 버리고 그런 회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11조 원을 쏟아부어도 수율은 안 오르고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고객들은 떠나가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창밖을 보니 멀리 BOE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하지만 그 불빛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김 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강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존중. 우리에겐 없었던 것.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아이폰 15 시리즈 최종 점유율. 삼성 91%, LG 6%, BOE 3%, 3%. 우리가 그토록 야심차게 시작한 애플 프로젝트의 결과였습니다. 500만 대를 공급하겠다던 목표는 200만 대에도 못 미쳤어요. 11조 원 스찬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장은 짓고 있었지만 업계의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BOE 11조 투자에도 적자 확대 전망. 기술력 격차 못 좁히면 돈만 날린다. 뉴스 헤드라인이 매일 우리를 조롱했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삼성이 아이폰 15 전 모델을 석권한 것도 모자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 2024년 아이패드, 2025년 맥북에 OLED를 도입한다. 공급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중국 업체는 이름도 없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LG의 기술이었습니다. 텐덤 OLED. 발광층을 두 겹으로 쌓아서 밝기와 수명을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이에요. LG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우리 BOE는 아직 일반 OLED 수율도 못 잡는데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로 넘어간 겁니다.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숫자를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쓴 돈, 11조 원 스찬 투자, 한국 기술자 스카우트 비용 수백억 원, 애플 프로젝트 설비 투자 수천억 원, ITC 소송 대응 비용, 전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뭘까요? 수율 40%, 점유율 3%, 그리고 기술 도둑이라는 오명. 돈을 쏟아부을수록 적자만 커졌어요. 왜? 기술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미래를 볼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사무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BOE 공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은 희망이 아니라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존중이에요. 엔지니어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실패해도 기회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을 도구로 보고 다 쓰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술도 얻을 수 없어요. 한국 기술자 100명을 스카우트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기술을 얻지 못했어요. 333 조건으로 몸은 데려왔지만 마음은 데려오지 못한 겁니다. 삼성의 90% 수율은 장비가 만든 게 아닙니다. 10년간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워가며 쌓은 노하우,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일하게 만든 존중의 문화, 그게 90%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으니까. 지금 저는 BOE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봐요.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LG가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왜 강한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 문화.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우리 중국은 그걸 배워야 합니다.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해요.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은 존중받을 때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데 7년이 걸렸어요. 11조 원의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오만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까지 BOE 내부자가 직접 밝힌 11조 원의 실패담이었습니다.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강한지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